네, 안녕하세요. 스타 글쓰기 센터 심원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입학 테스트 문제 하나를 보면서 글쓰기 공부를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고 어려운 능력인 추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론이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유추하고 이미 알고 있는 것에서 아직 모르는 것을 유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똑같은 영화나 똑같은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과 글을 듣거나 읽고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왜 나는 저런 생각을 못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론의 어떤 창의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와, 쟤는 어떻게 저런 글을 쓰지? 쟤는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똑똑하게 잘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능력의 차이가 바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추론 능력의 차이입니다. 추론을 잘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요. 글쓰기 수업에 이제 초반에는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는 단계에서는 요약 연습을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학생들의 어떤 글쓰기 기초 역량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추론 연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입학 테스트 문제를 하나를 보면서 추론이 뭐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추론 연습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문제가 입학 테스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공자가 자신의 제자인 안회와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짧게 줄거리를 정리하면요. 포목점에 어떤 손님이 와서 옷감을 사는데 8 곱하기 3이 22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22점밖에 내지 못하겠다고 이제 우깁니다. 그걸 지나가던 안회가 보고 8 곱하기 3은 24인데 왜 그렇게 우기냐라고 이제 따지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공자님을 데려와라. 그래, 나는 공자님한테 물어보고 공자님의 판결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자기가 틀리면 자기 목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안회가 좋다. 그러면 나는 내 관을 내놓겠다. 관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모자죠, 모자. 네. 그리고 공자님이 뭐라고 하냐면 3 곱하기 8은 22다. 안회야, 네가 틀렸다. 그러니까 네가 관을 벗어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학생들에게 왜 공자가 3 곱하기 8은 22라고 했을까? 왜 안회가 틀렸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추론해서 써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추론 문제를 우리가 이제 맥락 추론이라고 하고요. 어떤 상황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의 의미, 즉 어떤 동기나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겁니다.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야기 안에는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당연히 학생들은 공자의 말과 이 상황 속에서 공자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를 직접 추론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의 추론이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공자의 생각이나 말을 분석해야 될지 도구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죠.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식이 어떤 글을 하나 더 주고 그 글을 바탕으로 공자의 말을 설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전혀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만 읽고 이게 과연 왜 그렇게 공자가 말했을지를 추론하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자, 답이 뭘까요? 왜 공자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일수록 글도 잘 쓰고요. 학교 성적도 좋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하는 이 능력이 사고력 중에서는 가장 상위 능력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글쓰기 공부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로 이 추론 능력을 단계적으로 키워나가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론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학생들이 추론해야 되는 단어는 뭘까요? 일단 3 곱하기 8은 24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진리 혹은 진실을 말합니다. 관을 내놓기로 했다 해서 이 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명예라는 겁니다. 명예. 그리고 목을 내놓기로 했다 해서 추론할 수 있는 단어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진리나 명예나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 문제의 답안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학생들이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 단어를 전혀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왜 이랬을까? 즉 자기가 읽은 글에서 나와 있지 않은 정보들, 그런 맥락들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추론을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 정도가 되면 자기가 읽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글쓰기 과정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단어 찾기입니다. 요약을 할 때도 우리가 단어 찾기를 먼저 하고 어떤 글을 읽고 그 글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할 때도 먼저 단어 찾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그 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 안에 어떤 단어가 숨어 있을까? 즉, 글 쓴 사람이 말하고 싶었는데 직접 쓰지 않은 단어는 뭘까? 주제는 뭘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게 만드는 거죠. 다음 보시는 문제는 초등학생 수업에서 이제 저희가 또 다뤘던 문제인데요. 아이들은 다 재밌어하고 이 이야기가 어렵냐고 물어보면 다 쉽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답을 못하죠.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야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더 생각을 못하는 이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툴지만 그런 추론하는 연습, 적용하는 연습의 결과를 정확한 문장으로 써 나가는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권세를 너무 믿고 상대방에게 자기 입장만을 강요했을 경우에는 공경에 처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추론은 어른들도 하기 힘듭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추론을 바로 해내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전 단계 단어를 찾아내고 나와 있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연습들을 더 반복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읽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게 하는 연습을 하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내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게 뭐지? 내가 뭘 더 생각해야 되지? 뭘 더 생각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그런 훈련을 꾸준히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제 글쓰기 추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마법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남들도 다 보는 것에서 나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면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설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거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쌓아 나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마법인 거죠.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해리포터는 특별히 마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자녀분들이 해리포터처럼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마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운이 좋은 거고요. 대체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법학교를 해리포터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해리포터나 헤르미온느처럼 재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뛰어난 마법사가 될 수는 없지만 론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머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론 정도의 마법만 부릴 수 있어도 상당히 유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렇게 종이 위에다가 원고지 위에다가 연필로 펜으로 글을 쓰고 있으면 그 연필과 펜이 이게 마술 지팡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글들이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게 되는 날이 온다. 해리포터처럼 열심히 마법을 연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인 추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